편집을 한 사진도 인화를 해도 차이가 없나요? 상관은 없죠. 편집을 해도 크게 뭐 보존력에 대한 얘기 하신 거예요? 어차피 편집을 한 거는 인화한 거는 잉크젯을 묻는 거잖아요. 편집 전에 있는 건 어차피 파일로 되어 있는 거고, 아무리 변형을 했어도 어차피 출력되는 건 잉크젯으로 출력을 하는데 그 잉크 자체가 되게 보존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뭐 요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 뭐 스마트폰에 사진이 뭐 몇천 장씩, 뭐 몇만 장씩 가지고 있지만 인화를 거의 안 하시고 뭐 좀 예전처럼 뭐 앨범을 만든 적도 없고 그죠? 그게 없는데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하시면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포토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데 뭐 예전만큼 비싸지도 않고 인터넷에 직접 하시면 포토북 같은 경우는 그 20에 20 사이즈 정도만 돼도 20에 20cm 그 정도 20페이지 하는데 한 3만 원대? 예,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직접 편집하시면 그 정도 들어가고 뭐 의뢰 받으면 이제 저희 수고비가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AI 배웠고 그다음에 블로그라든지 어떤 기사를 쓰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다른 용도로 나는 내가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AI로 시도 만들어 보고, 아니면 간단하게 아주 짧은 포토 에세이를 만들어서 사진과 포토 에세이 글을 써서 이걸 가지고 앨범 편집을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나만의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 진짜 인쇄소에 가서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 권 만드는 것도 되게 비싸지만, 그 다음에 일반 대형 서점이 아니라 인쇄소 같은 경우는 한 권도 만들어주는 게 요즘 많지 없는데, 요즘 인터넷 전자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내도 한 권씩도 제작이 돼요. 그렇게 한 권씩 제작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보는 일반 책 있잖아요. 그런 책 같은 경우도 한 권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퍼블로그나 스냅스나 뭐 스타북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올리셔서 하셔도, 그리고 이 편집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해봤거든요. 네. 조금 사진 이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편집을 해봤는데 많이 좀 깨져서 그래야지. 그거는 이제 핸드폰 자체 그 파일 자체 화질이 떨어진 거죠. 예전에는 이제 화질이 떨어졌는데 요즘 지금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폰 정도의 화질은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화질 떨어지면 내 스마트폰 찍은 게 보시면 화질 나오잖아요. 이제 그 파일 크기가 나오고 가로세로 비율도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떨어진다, FHD급도 아니다, 그러면 제미나이에다가 4K로 바꿔줘 해서 만드셔도, 그래서 다시 다운받으시면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보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뭐 요즘에는, 예전에는 진짜 그런 업그레이드 스케일업 하는 것도 뭐 사진관에 가서 아니면 누구한테 보내야지만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미나이 챗GPT에서 사진 올려놓고 충분히 사진 4K로 만들어줘, 8K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도 다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화질도 엄청 쨍하게 나오고 알아서 쨍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또 충분히 아주 훌륭한 포토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제미나이로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 봤죠. 이미지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이제 변형을 해서 AI로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좀 자주 하시게 되나요? 응? 하시게 돼요? 잘 안 하게 돼요? 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무료로 쓰시니까 어때요? 사용량이 걸리잖아요. 어제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미나이에서 이제 동화책 만드는 그 코너가 있어요. 제미나이 안에. 근데 그 제미나이 동화책 만드는데, 다른 분은 다 동화책이 지금 실행이 돼서 이제 클릭하면 이제 화면이 나오게끔 동화책이 나오는데, 이 어르신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클릭을 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게 안 서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인터넷도 이상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거야. 다 안 돼. 근데 인터넷에 다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지. 제미나이가 이제 이 업그레이드 5월 19일 날 그때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량 제한을 뒀었잖아요. 사용량 제한. 그래서 그 사용량 제한을 두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 들어갔을 때 제미나이 들어가니까 여기 두 선 눌러서 설정 눌러서 여기 사용량 한도 이걸 눌렀더니 여기가 100%야. 100%가 된 거야. 왜 100%였어 했더니 아침까지도 했대. 어제부터 해가지고 아침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오시기 전까지 이걸 하셨는데 100% 된 걸 못 봤대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근데 아침에 수업 오시기 전까지는 잘 됐대요. 잘 됐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따라 하려고 하니까 자기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AS 센터 가야 되겠다고 수업 안 하고 나 지금 AS 센터 가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기다리시라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른 수업 하니까 끝나고 가도 된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봤더니 이 사용량 제한이 100%가 돼버리신 거야. 그래서 보니까는 아침에 100%가 걸렸기 때문에 5시간 뒤에 이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40분 남았어. 40분 남는 바람에 이제 40분 뒤에 요게 사용량을 풀릴 수 있게끔 하는 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알려드렸던 건 뭐예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제 구글 계정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구글 계정은 10개, 20개, 30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구글 제미나이 쓰시다가 사용량이 초과됐어. 그러면 여기 계정 추가해서 새로 계정을 만드신 걸 여기다 추가해서 계정 전환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라고 처음에 만들었던 게 A 계정이었다면 두 번째 다시 B 계정도 만들어 놓고 C 계정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쓰시면 한 3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쓰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계정 전환 눌러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럼 이거 계정 만드는 건 어디서 한다? 구글에서. 네, 구글에서 하셔야 돼요. 구글에서. 구글로 오셔서 본인 계정. 본인 계정 여기 딱 눌러서 여기 이제 계정 전환 여기 저는 이제 여기 있는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 쭉 밑에 내려가면 계정 추가가 있어요. 계정 추가 눌러서 그러면 계정 추가니까 이메일을 누르라고 하겠죠. 이메일을. 근데 없으니까 만들기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만들기 눌러서 하시면 돼요. 만들기. 이렇게 해서 개인용으로 해가지고 만들기 다음 눌러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시면 이메일 내가 쓰고 싶은 이메일 아주 이해하기 쉬운 거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렇게 넣고 진행하시면 따라하기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로그인 계정이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여기 계정 추가 전환할 때 여기서 생기는 거죠.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추가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예, 녹화 다시 한번 보시고 천천히 계정 만들게 해서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AI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제미나이도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챗GPT도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로드, 뭐 퍼플렉시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어떤 사이트들은 유료로 결제해도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유료로 내가 3만 원을 결제했는데 크레딧이 만을 줬어. 근데 내가 한 일주일 만에 만을 다 썼어. 그럼 3만 원을 결제했어도 크레딧을 다 썼기 때문에 또 결제를 해야 돼요. 한 달 결제가 아니에요. 근데 챗GPT나 제미나이는 그래도 한 달 동안 쓸 수 있게끔 결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AI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AI 사이트들도. 근데 그 중에서 AI 사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젠스파크예요. 기능은 엄청 좋아요. 성능도 엄청 좋고. 근데 여기는 내가 한 달 결제를 했어도 크레딧을 차감하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크레딧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한 달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거의 요즘 기준이 $20가 기준이었어요. 한 달이. 달러로. 근데 제미나이나 챗GPT나 그 외 업체들 거는 거의 달러로 결제하는데 제미나이는 아예 원화로 29,000원, 11,000원 원화로 딱 결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화로 결제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쓰신다 그러면
그냥 한 달에 11,000원, 연결제하면 7,500원이가 되는데 7,900원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달만 결제해서 11,000원 쓰시면 좀 많이 좀 지금 무료보다는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렇게 11,000원이면 어디 가서 식사 한번 하는 거나 커피 한 잔 값, 두 잔 값도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번 나는 좀 많이 쓰고 싶어 하면은 한번 한 달 결제해 보시고 한번 한 달 동안 한번 유료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시고 괜찮으면 매달 결제하든지 아니면 연결제로 해서 30% 정도 할인을 받으시든지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무료와 유료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무료로 쓸 수 있는 AI 사이트가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회사가 어디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회사명 아시는 분? 메타. 메타라는 회사인데 그 메타가 작년에 자기네 미국에서는 제미나이나 챗GPT처럼 생성형 AI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픈을 안 했었거든요. 안 했는데 지난달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식 오픈이 돼서 메타 AI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메타에 들어왔는데 얘는 완전 무료예요. 완전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일부 고급 기능에서 이제 유료로 가겠죠. 가는데 현재는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풀어놨다. 근데 이미지만 생성하는 게 아니다. 동영상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앱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미나이 쓰시다가 아까 계정 만들기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 메타 AI로 가셔서 이미지도 만들어 보시고 동영상도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메타 AI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아직은 그래서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 공개가 좀 늦어진 거거든요. 한글 공개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성능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AI 사이트 중에 한 4등 정도 한대요. 4등. 근데 무료로 쓰면서 4등 정도 쓰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강력한 AI라고 하는데 메타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다라는데 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목에 메타가 선보이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식 이번에 5월달에 이제 오픈이 된 거고요. 오픈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메타.ai 근데 PC에서는 메타.ai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가능해요. 그래서 메타 AI를 검색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설치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은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 하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로그인 하시든지 그 두 개를 하셔도 되고요. 그 외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난 하고 있다. 선생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래도 많네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 그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무료다. 예. 근데 언젠가 또 이제 유료로 가겠죠. 얘네들도. 근데 무료일 때 많이 써봐야죠. 무료일 때 많이 써봐라. 그래서 뭐 독자적인 어떤 모델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강력하게 그래도 하긴 하는데 아직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뭐 챗GPT가 나왔지만 챗GPT도 23년도 이전 데이터는 막 못 가져오기 이후 데이터는 못 가져오지도 못하고 이전 데이터는 가져오지도 못하고 옛날 데이터 못 가져오기도 했고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완전히 이상하게 풀이해 놓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오류들은 조금씩 앞으로는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타사 모델 대비 전체 성능 4위라고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뭐 4위는 뭐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그다음에 메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왜 더 우리나라에 올해 더 많이 알려졌냐면 이란 전쟁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대요. 이란 전쟁의 모든 미국에서 군사 관련된 공격은 클로드가 다 했대요. 클로드로 다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렇게 광고 같은 것 같아요. 광고. 그래서 메타가 그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맛집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거 관련된 걸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처럼 찾아줘요. 인스타그램처럼. 네, 그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광고 때문에 이제 이 타겟 광고로 이제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뭐 추론 모드들이 여기도 다 있어요. 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빠르게 답을 얻을 때는 인스턴트 모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모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과 뭐 페이스북을 그 다음에 스레드까지 합쳐서 메타 AI가 이제 통합된 이런 SNS 생태계를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맛집을 찾아달라고 하면은 좀 더 일반적인 우리 생성 AI 챗GPT나 제미나이 좀 다르게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 프롬프트는 뭐 어차피 뭘 하나, 프롬프트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어떤 질문을 하기에 질문이 좀 어렵다 싶으면 내가 만약에 소설 쓰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한 적합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추천해줘라고 하면 프롬프트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추천을 받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나는 작성하는 게 조금 힘들어 하면은 그 PC에서는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확장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 그거 역시 AI로 이렇게 유료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무료로 하루에 7개까지는 7번 질문까지는 얘가 그 페르소나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만약에 한 줄짜리 프롬프트를 작성했으면 거기에 이제 그 확장 프로그램을 버튼을 딱 클릭하면 쫙 써줘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적용시켜서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글쓰기 했었잖아요. 글쓰기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시각, 지등, 창의, 구현,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조금 이미지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치비 스티커도 만들어 봤었잖아요. 근데 메타에서 만들 때는 조금 정교하지는 못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차이가 좀 있고, 그래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많은 분석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설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직접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가셔서,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앱스토어로 가셔서, 자, 검색을 하시고 여기다가 메타 AI, META 해서 메타 치시면 메타 AI 나오죠? 요거 메타 AI. 네. 자, 메타 AI 치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돌아가는 물방울처럼 생긴 거, 이렇게 보라색, 요게 설치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자, 요걸 설치해 주시고, 자, 설치해서 로그인까지 한번 해보세요. 설치해서.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실 때도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하든지 어떤 뭐 콘텐츠를 제작을 하실 때 제미나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도 제미나이, 챗GPT, 뭐 메타, 뭐 클로드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도 나오는 결과값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제일 잘 나온 거를 활용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치 다 되셨어요? 하고 있나요? 설치 중인데요. 설치 중이세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타 AI
메타 AI 요걸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또 엉뚱한 거 설치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 게 비슷한 게 이거는 비슷한 게 없는데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거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로그인. 자, 저도 로그 아웃을 했다가 로그인 해볼까요? 자, 로그아웃을 하면 지금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앱 시작하게 누르면 자, 로그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저 이제 페이스북 이제 로그인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로그인 되게끔 넘어갑니다. 자, 다 되셨죠, 이제? 네, 열기까지 해서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로그인까지. 연동돼요. 그 아이디로 로그인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구글 계정으로 넘어가세요.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화면 자체의 메인 화면의 구성은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예전 화면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해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이 메타의 이제 화면 구성 한번 볼게요. 화면 구성 보시면 여기 화면의 메인 가운데 있는 무엇을 도와드릴게요? 이미지 만들어줘, 학습하고 성장하게 도와줘, 분석해줘. 요 이제 이걸 클릭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하단에는 똑같아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플러스 누르게 되면 내가 있는 사진을 불러올 거냐, 동영상 추가할 거냐, 파일을 추가할 거냐, 뭐 이렇게 사진을 찍을 거냐, 요거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인스턴트냐, 그냥 깊이 생각할 거냐, 이 두 가지 추론하는 방법이 빠르게 답변 받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답변을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우리가 제미나이나 챗GPT처럼 어떤 다른 추가적인 어떤 도구가 없어요. 아직은. 도구는 특별하게 아직은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안경이 보일 거예요. 안경. 이 안경이 보이는데, 이 메타가 이 스마트 안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 스마트 안경이 있으면 이걸 연동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그래서 그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스마트 안경이 뭐 구글이나 메타나 그때 우리나라 삼성까지도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출시가 됐는데 이 안경 쓰고서 내가 뭘 하자고 하면 다 됩니다. 이게 뭐 전화 걸어줘, 뭐 앞에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이 안경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안경들이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나올지 궁금한. 그렇겠죠. 아직은 좀 비싸긴 한데 구글은 올 하반기에 나올 거고요. 지금 삼성은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 VR 안경 그거 말고 이제는 이제 평상시처럼 쓰고 다니는 안경인데 이게 진짜 안경인지 스마트 안경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에 이 두 줄을 눌러 보게 되면 이제 채팅, 그다음에 바이브, 그다음에 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팅 밑에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록이잖아요. 기록이 여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톱니바퀴가 오른쪽 끝에 있는데 톱니바퀴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나가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똑같아요. 일반 우리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어떤 질문에 대한 거를 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되고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새로운 AI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들이 제미나이 쓰셨던 것처럼 뭐 만들어줘, 뭐 검색해줘, 그다음에 뭐 추천해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만약에 자 문마급에 있는 영어죠.
한식 맛집을 해볼까요? 문막이네요. 예. 정지면 안 되죠. 자, 글쎄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한식 맛집.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자, 이제 맛집을 한번 볼게요. 이게 돌아가는 게 요 동그라미가 이제 좀 요게 이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 진소 매운탕, 정선왕 황토, 한우, 삼겹살집, 소머리 국밥, 우창 해장국, 착한 조개집. 여기서 가본 데는 여기밖에 없네 저는. 요거밖에 없네요. 정선왕 황토. 네, 여기만 갔다 왔네요. 여기만. 괜찮았어요 저는. 청국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옆에 밀면 주소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죠. 주소도 이렇게 주소도 같이 나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요 문막에 있는 식당 몇 군데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갔다가. 여기 바로 수립 소문이 붙어있어요. 여기 또 맛집이에요. 예. 여기 수림 소금머리 국밥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그리고 찾아주고 상황별에 대한 픽 속편한 집밥 스타일이면 정수나 황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얼큰한 걸 땡길 때는 진소 매운탕. 그 다음에 고기를 좋아한다면 삼겹살집이나 이제 태백산 한우.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체 가족이라면 착한 고개, 착한 조개, 착한 낙지. 여기도 있네요. 여기 자리가 없어졌어요? 아직 안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질문을 여기다 해주죠. 얘가 추가 질문. 이렇게 국밥 맛집 중에 주차 편한 곳은 어디야? 라고 내가 물어볼 거를 얘가 이제 대신 추천을 해주면서 질문을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있다면 같이 갈 수 있는 한식당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청국장이냐 뭐 된장국 이렇게 해서 추천까지 받는 거 요런 식으로 얘가 이제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보고, 이미지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겠죠. 이미지 만약에 여기 밑에 요 강가가 이름이 뭐였죠? 섬강이죠. 문막에 있는 청국장 맛집. 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저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섬강 강가를 자전거 타고 있는 뭐 시니어 부부를 그려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면 제미나이나 챗GPT는 한 장씩만 그려줬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2장씩 그려줍니다. 2장씩. 그래서 이제 섬강 강가를 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시니어 부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2장이 나왔죠. 여기는 지금 시니어 부부인데 지금 남자들만 나왔고요. 자, 이쪽에는 그래도 부부가 나왔죠. 그럼 이쪽이 제대로 걸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바로 만들었잖아요. 만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게 뜹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모티콘을 추가한다든지 바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립싱크로 내가 뭔가를 넣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글씨를 넣어준다든지 뭐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나 챗GPT처럼 그런 기능이 아니라 바로 난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 애니메이션 클릭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담소를 나누는 뭐 부부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은 알아서 애니메이션, 즉 애니메이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제미나이는 유료로 결제해도요. 제미나이 안에서 동영상 만드는 거는 유료 결제자도 하루에 3개밖에 못 만들어요. 예, 하루 3개. 100개 못 만들지만 여기서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만들어 주죠. 예, 5초짜리 동영상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내가 뭐 텍스트를 넣든지 효과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써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만들 때 그런 어떤 AI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네들은 같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게시 누르면 바로 이렇게 또 어디 PD에다 올리게끔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추가할 수 있고 설명 추가하고 그 다음 이 영상에 대한 프롬프트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방법 자체가 제미나이나 챗GPT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을 저하고 저를 눌러서 해놓으면 제 얼굴을 여기다 넣고 가운데 맞추래요. 그럼 가운데 맞추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사진 추가. 그러면 여기서 또 누굴 추가할까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여기 이거 말고 잠깐만요. 요걸 추가해 볼게요. 완료. 그래서 요거는 나만 보기로 클릭.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기능이 들어있죠. 바로 안에서. 바뀌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카톡이나 쪽으로 보내주면. 네, 그렇게. 여기 전송 있잖아요. 이거. 요 버튼. 요게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게 비행기. 이 비행기가 공유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점점점 동그라미 3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요걸로 이제 공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원래 보시면 요 얼굴이었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이상해졌어. 그죠? 좀 달라졌죠? 여기 얼굴이 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 얼굴을 합성을 했어요. 안경을 낀 사람이 됐고 여기는 안경을 안 썼는데 지금 안경을 낀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꿔주긴 했는데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해주는 이 자체가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이모티콘 뭐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내가 사람을 추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수정을 한다든지 AI로 어떤 변경을 해준다든지 여기다가 자전거를 오토바이로 바꿔볼까요? 해볼게요. 좀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메타 AI가 재밌습니다. 바꿔줬죠? 네, 하나만 여기는 또 없어졌네요. 여성분이. 여기 하나 없어졌고, 여기 2분만 더 바꿨고. 자, 이렇게 좀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 어떤 얘기 없이 남자만 바꿔줘, 여자만 바꿔줘, 하질 않고, 그냥, 그냥 러프하게 그냥 했더니 이렇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보이죠? 바뀌었죠? 오토바이로. 예, 이런 식으로 재밌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 가능하고요. 뭐 이미지 만들어줘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미지 만들어줘 넣게 되면 이런 효과의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연주하는 재즈를 연주하는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은한 조명에 담배 향기 가득한 재즈 클럽에서 매력적인 무대 존재감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우아하는 골드 리트리버가 나오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지금 만들어 주겠죠 지금. 예. 요게 프롬프트잖아요. 요게 프롬프트. 동영상도 이렇게 2개씩 만들어줘요. 만들 때. 처음부터 동영상 만들 때도 이렇게 지금 된다. 자,
볼게요. 5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담배 연기 나오고요. 예. 이렇게 나오죠. 예. 쳐다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 만들어줘 누르게 되면 이미지로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동영상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주면서 이미지를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과 성장하게 도와줘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추천해주죠. 에세이를 검토해줘, 뭐 문제를 풀어줘, 뭐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 뭐 역할극을 할 수 있게끔 뭐 진행해줘,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 분석해줘는 이런 내용을 분석해줘, 뭐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얘한테 질문을 던져서 분석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보고서를 써달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메타 AI가 무료인데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게 되면 분명히 제미나이는 한도에 걸려요. 진짜 재밌게 만드시다 보면 한도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도 많이 하게 되면 한도에 걸리고, 그죠? 그렇게 걸렸을 때 이 메타 AI로 가서 마음껏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동영상도 만들어 보시고 이미지도 만들어 보고 2개씩 나오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거에서 원하는 거 선택해서 다운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이미지나 동영상을 또 하단에서 내가 뭐 추가해 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클릭한다고 망가지질 않아요. 망가지지 않으니까 휴대폰 초기화만 안 하시면 돼요. 초기화 버튼만 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앱을 설치할 때도 모든 허용을 다 눌러주지 않으면 앱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괜히 겁나서 이거 허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허용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허용을 안 눌러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앱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다시 풀어도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예. 안 나가요. 돈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고요. 돈은 이제 인터넷을 쓰실 때 데이터 요금으로 쓰실 경우에 그걸 한도를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폭탄이 되는 거지만 그걸 지나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이걸 모르고 이거는 이제 저거 데이터가 없는 폰이거든요. 거의 500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저도 켜놨었어요. 데이터를 켜놓은 거야. 켜놓고 있다가 모르고 계속 쓴 거죠. 썼는데 이 500메가밖에 1기가 500메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넘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다음 달 요금이 쓴 걸 모르고 다음 달 요금에 8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3,500원짜리 요금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데이터를 켜놨던 거예요. 그 데이터 켜놔서 얘가 마음대로 그냥 막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데이터는 꺼놓고 이거 와이파이 되는 데서 그 다음에 안 되면 이 갤럭시 폰에서 테더링해서 쓰는 이런 경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데이터 요금제가 무제한으로 쓰시는 건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뭐 5메가, 10메가 쓰시는 분들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공간에서 쓰시다가 그걸 한도를 지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요금이 아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메타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생각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메타 AI로 앱을 만들려고 했는데 앱 만들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앱을 만들었었잖아요. 제미나이에서. 근데 톡방에 올린 걸 제가 사진만 보고 지금 그 위를 안 보는 바람에 지금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하셔서 톡방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톡에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만드신 게 있어요. 올렸는데 동작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린 게. 근데 동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카톡에 이런 링크가 올라오면 여기 카톡에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리듯이 쫙 화면이 바뀌었는데 돌다가 얘가 그냥 화면이 그냥 멈춰 있어요. 그죠? 대체 안 열린답니다.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으면 열리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정비수님이 올린 테트리스 게임인데 두더지 게임 볼까요? 두더지 게임 먼저 볼게요. 두더지 게임 올리면 이렇게 카톡이 뜨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렇게 안 열려요? 근데 얘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됐는지 다른 브라우저를 여기 안에 안 열리면 하단에 점점점 3개가 있어요.
카톡에. 그러면 요 누르면 다른 브라우저 열기가 있어요. 그 요걸 클릭하게 되면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열려요.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그 요걸 열기로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래도 안 열리더라고. 얘는 두더지 게임은. 그래서 봤더니 쭉 올려보니까 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코드도 보여주고 미리 보기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누르면 딱 나타나죠. 예, 프로그램이 앱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더지 잡으러 가기 딱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예. 오, 엄청 빨라요. 예. 이거 나오죠. 손가락 다 써요. 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 코드와 미리 보기 두 개가 있는 화면은 코드도 보여주고 이게 우리가 이거는 말로 했는데 두더지 게임 만들어줘요 라고 했는데 얘가 코딩을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사람이 난 코딩을 몰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몰라도 C 언어 아니면 이런 파이썬 언어를 몰라도 앱을 만들 수 있는 거, 게임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써도 그게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현재 만들어질 수 있는 게 AI의 지금 캔버스, 제미나이 안에는 캔버스에서 이게 가능하다. 근데 캔버스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그 AI 스튜디오 안에는 이번에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된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도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수 있게끔 게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AI 스튜디오에 탑재가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AI 스튜디오에서 앱을 만들면 스마트폰 지금 만든 이 두더지 게임 같은 거를 여기다가 스마트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는 안드로이드에 들어있는 이 갤럭시 폰에 들어있는 폰에 있는 게임 같은 아니면 어떤 뭐 운동 관리, 건강 관리 앱 같은 거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스마트폰 안에 장착이 가능하다. 예. 이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안 열리는 건 어떻게 한다? 자, 다른 브라우저 열기 여기 3번 여기 있는 거. 자, 다른 분 한번 볼게요. 테트리스 게임 연결하기. 자, 테트리스 게임이 지금 어떻게 나올까 볼까요? 지금 이렇게 열리지 않죠. 다른 사용자가 만들었다 얘기하고 점 3개 눌러서 한번 가볼게요. 자, 뜨죠? 예, 여기서 떠서 게임 시작 눌러서 자, 눌러서 지금 이게 하는 거네요. 이렇게 누르고 원래 누르면 딱 떠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고 예, 테트리스 저 잘 못해요. 예, 이렇게 테트리스 게임이 현재 다음 넥스트도 나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빨리 내려오는 게 이거네요. 이렇게 쌓는 거. 자, 이렇게 테트리스 게임. 그래서 안 열리면 여기서는 안 열려요. 이 카톡 화면에서는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점 3개 눌러서 다른 브라우저를 열기.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해서 하시면 게임 열리게 하면 됩니다. 이게 근데 게임 만드는 게 상상력이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교육용으로도 만드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동화책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미나이에서 그 동화책 만드는 걸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우리 학부모님 엄마들은 동화책을 더 잘 만들어요. 이야기 꾸미는 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꾸미는 거를 그 처음에 이제 키워드라든 이런 거 쓰실 때.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두더지 게임도 그렇고 테트리스도 그렇고. 자, 영어 끝말잇기 게임. 강지훈님인가? 자,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그죠? 예, 초등, 중등, 시간. 예. 영어로 끝말잇기예요. 그죠? 영어로 끝말잇기. AI한테 힌트 얻어서 2로 시작하는 단어네요. 여기다 쓰겠네요. 2. 그죠? 예, 이렇게 쓰는 거. 야, 이거 공부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게임을 지금 3분만 만들었어요? 아, 또 있구나. 틀린 그림 찾기. 예, 연상 게임을 해가지고 이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브라우저를 열게 했는데 또 안 열리는 분이 계세요. 왜? 다른 브라우저에 이 게임 같은 거 실행되는 앱은 삼성 인터넷과 크롬 브라우저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정해서 브라우저 쳐가지고 기본 브라우저 앱이 내가 인터넷을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 화면을 열어줄 수 있는 앱이 어떤 앱이냐 그걸 봤는데 뭐 네이버도 있고 크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능하면 크롬으로 연결을 해놔라. 예, 삼성 인터넷 상관없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 연결할 때 바로
제미나이에서 만든 거니까 크롬에서 열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상 게임인데 이거 여기 있는 거 이제 틀린 거 찾는 건가요? 네. 아 그런 거네 여기. 그거예요. 예, 틀린 거 하트 색깔 틀리네요. 예. 머리. 그 다음에 요 머리. 예. 그 요건가요? 요거 두 개인가요? 세 개예요? 이건 아니고? 아 이게 또 틀렸네요. 네. 야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자 어쨌든 게임 잘 만들었죠. 근데 이걸 내가 틀린 그림 찾기 만들기 같은 거를 직접 코딩을 하려고 해봐요. 이건 못 봐요. 옛날에 제가 현대전자에 있을 때 소프트웨어 팀으로 이 프로그램 한다고 들어갔지만 진짜 머리 빨개지게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근데 지금 짜면 못 짜요. 그 C 언어며 뭐 베이직 언어며 뭐 이렇게 8비트 언어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라고 하면 이제 아예 못 하겠죠. 근데 이렇게 글로 써서 게임을 만들어 주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바이브 코딩해서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특히 초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로 게임 만드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셨으니까 우리 손주들하고 한번 게임 만들어서 같이 해보는 것도 재밌고 조카들이나 우리 자녀들하고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는 이제 뭘 만들었냐면 제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제가 찾아서 볼게요. 로또 번호 생성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로또 번호 생성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자, 로또 번호인데 자 로또 번호거든요. 로또 번호. 근데 요거를 처음에는 그냥 로또 번호 생성기를 만들었다가 얘한테 이제 뭐라 했냐면 나눔 로또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나눔 로또. 그러면 나눔 로또 뭐예요? 그 로또 회사잖아요. 우리 로또가 나온 데이터. 그러면 지금 1000매태를 했으니까 그 1000매태에 대한 데이터가 다 가지고 오겠죠. 다 가지고 와서 얘가 이제 해준 게 뭐냐면 무작위로 할 거냐, 아니면 역대 최다 많이 나온 숫자로 할 거냐, 아니면 최소로 나온 숫자로 할 거냐, 아니면 홀짝 그냥 균형으로 배분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준 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또 추천기를 만들어 봤기도 했고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다른 데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재미나에서 저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든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만든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추첨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역다 번호 누르고 여기 시작하면 얘가 돌면서 나와요. 근데 첫 번째 해가지고 5개를 출력을 했어요. 5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로또를 샀어요. 근데 하나는 맞았어요. 5,000원. 그냥 기본만 맞았어요. 기본만. 그러니까 또 하게 되겠더라고요. 또 하게 이렇게. 근데 이게 똑같은 번호를 계속 사는 게 오히려 당첨 받는 그건 몰라요. 그것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더니 어쨌든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실현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로또 번호 추출기 요거는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요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요 4가지 기능이잖아요. 무작위, 예? 그 당첨되면 선생님 거죠. 뭐 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번호만 드린 건데 프로그램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로 이제 선생님 프로그램 앱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메타도 이게 가능해요. 똑같아요. 메타도 여기서 선생님 게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도 게임을 만들어 줍니다. 게임을. 그래서 아까 제미나이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메타에서 선생님 메타 다 키셔가지고 메타에서도 지금 한번 뭘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게임 앱 같은 거라든지 여기 아까 했던 거 두더기 찾기, 뭐 틀린 그림 찾기, 아니면 여기서도 로또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해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한번 여기서 했던 게 구구단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얘도 코드만 지금 보여주나? 잠깐만요.
얘도 지금 이거는 지금 코드만 보여준 거네요. HTML 파일로 지금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게 만들어 줄 때 이게 코드만 HTML 파일로 해서 코드만 생성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HTML 파일 메모장에다가 입력을 해서 뭐뭐 h.html로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핑퐁 게임도 있고 제가 다시 한번 게임 만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보면 게임이 벌써 몇 개가 나올까요? 네, 게임만 해도 지금 16개가 나오겠네요. 희한한 건 그때 게임 올린 거 보니까 네. 그게 중국대로 나오네요. 로또봉 삼성기 만들어줘. 자, 해보시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또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이제 만드시면서 이제 그냥 들으세요. 메타는 이제 무료로 추천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일상적인 질문이나 맛집, 인스타그램, 뭐 그다음에 무료의 고품질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이 가능하고, 가벼운 미니 웹앱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거고요. 뭐 유료로 내가 뭔가를 써야 되는 그런 작업, 고도의 복잡한 코딩이라든지, 뭐 심층적인 논리적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는 그 이외에 대체자 생각을 해서 제미나이나 챗GPT 쓰시다가 사용량이 한도가 걸렸을 때 그때 이제 메타 AI에서 한번 추가로 더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비교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하실 때도 어떤 쪽에서 글이 더 잘 써지는지, 어떤 기사를 쓰는데 메타 AI가 더 잘 써주는지, 제미나이가 더 잘 써주는지, 아니면 챗GPT가 더 잘 써주는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러가 났대요. 에러 났대요? 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리네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선생님 잘 나오고 있어요? 만드신 거 있나요? 네. 만들었으면 한번 공유 한번 해볼게요. 올려셨어요? 네, 올렸어요. 동영상도 올라왔네요. 네. 동영상 아까 메타에서 만드신 거구나. 네, 메타 AI 로고가 나오네요. 여기서도 5초짜리. 뭐 다른 데서는 보통 6초, 8초였는데 여기 메타는 이제 5초 영상짜리로 나온다는 거. 로고가 다 나오는데. 네, 로고가 나오죠. 네. 이렇게 됐고, 완전히 이제 춤추네요. 춤이 너무 아방. 닭이 움직여요? 나 안 움직였더니 닭이 움직여요? 예, 움직이네 얘가. 예, 닭이 맞아요? 닭 같은데요?
자, 유아 한글 공부형 게임. 한글 공부하는 거.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게임 구성은 소리 듣고 글자 찾기. 기억 소리를 들려주면 3개의 보기 중 자음 모음을 터치한다. 와, 이것도 어렵네요. 그림 보고 첫 소리 맞추기. 예, 이렇게 자음, 글자 찾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예,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근데 이 의도로 만드신 거예요? 예. 어.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의도로? 예, 예. 예. 아직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위주로. 예. 괜찮네요. 이게 그 첫 자음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찾아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안 했는데 그쵸? 얘가 그걸 문맥을 이해를 해서 네.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예. 글자 찾기. 이번에는 글자 찾기. 소리 듣고. 소리를 들려주나요? 소리가 나나? PC에서 소리가 지금 PC에 소리가 났는데 컴퓨터로 소리가 났는데 이건 소리가 안 나네요. 지금 거기 소리가 나요? 안 나죠?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좀 수정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보면 되고 이번에는 또 올라왔네요. 우리 정미성님 올리신 거는 사자성어 퍼즐 게임. 예, 좋네요. 사자성어 퍼즐 게임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안 나오면 여기 얘는 지금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게임이 시작. 근데 안 나와. 근데 안 나와. 넣어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자, 혼자 하기.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괜찮네요. 자, 뜻까지 나오네요. 그 다음 한자까지 같이 나오고, 뜻도 나오고, 한자까지 같이 나오고. 네. 뜻도 나오고, 한자 나오고, 예. 근데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뜻에 대한 어떤 다른 뜻까지도 같이 유사한 뭐 단어까지 같이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도 또 수정해서 만들 수 있겠죠. 2인용 대전까지도 이제 추가로 더 만드신 거고, 처음에는 그냥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2인용까지도 추가해 준 거고, 예.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네요. 예. 얘는 안 나오고 있어. 됐고, 그 다음에 사자성어 나왔고, 로또 번호 나왔어요? 이거는 선생님께? 네. 근데 게임만 공유가 안 되면 잠시만요. 뒷볼까요? 번호 추첨하기, 빠른 추첨, 초기화, 최다 출연, 평균 합계, 추천 히스토리. 조금 이제 다르긴 하네요. 번호 추첨. 이 보너스 번호까지 추첨을 해주네요. 보너스 번호까지. 해봐야겠다. 자, 예. 2회차. 요게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시는 거에 대해서 이거 보너스 번호는 이제 필요 없다 하면 보너스 번호 지워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최다 출연 10일, 총 출연 3번, 11번이 제일 많이 나왔나요? 아닌데 11이 뭐지? 여기 의미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얘도 기록은 남아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 기록에 대한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뭐가 보여야 되는데 기록이 안 보여.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보완해 달라고 한번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도 이제 넣어줬는데, 보완해 달라고 하고 보너스 번호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첨 히스토리를 남겨줘라고 하면 또 진행하겠죠. 그런 것들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게임 잘 만들어져요? 예,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메타 AI를 활용해서 충분히 새로운 게임들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도 생성이 가능하다. 이미지 생성도. 그래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고 동영상까지. 동영상은 유료로 만들었을 때 유료로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구글이 이제 다양한 AI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올해 그 여러 개가 막 퍼져 있던 AI 사이트를 이제 하나로 지금 다 통합을 시킨 사례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미지 FX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스크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플로우라는 곳에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통합을 시키면서 플로우의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옴니라는 기능을 넣어서 발표를 해줬는데, 일단 플로우도 지금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한번 편집 때문에 한번 플로우를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플로우도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같은 경우도 이미지만 나는 계속 생산을 할래. 이미지. 근데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플로우에서 만들면 돼요. 플로우에서. 근데 플로우에서 이미지 만들 때 아니요. 플로우에서 이미지만 만드는 거는 무료예요. 아무 돈이 안 들어갑니다. 몇백 장을 만들어도 돈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동영상 만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을 차감을 하는데, 유료도 차감을 해요. 근데 이미지는 무료든 유료든 이미지 생성해서 그 돈이 안 나갑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로우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플로우도. 그래서 거기서 이미지 만들어 보고 영상 만드는 것도 같이 해보는 걸로. 자, 여기까지 이제 메타 AI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 알려드렸지만 제미나이 말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메타 AI를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때요? 좀 쓸만한가요? 그래도 좀? 네, 좀 쓸만하죠. 그래서 그렇게 가성비가 좀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 AI는 무료로 추천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인 거 요약이라든지 뭐 무료의 이제 고품질의 이미지를, 그다음 동영상을 생성을 해줄 수 있고, 간단한 미니 웹앱도 제작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좀 마음껏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제미나이와 비교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 AI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또 이제 하는 건 우리가 챗GPT가 이제 오픈 AI에서 나왔죠. 챗GPT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는 많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그 중에서 좋아진 게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게예요. 이미지 생성. 챗GPT에서도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제가 챗GPT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챗GPT도 이제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으니까 이것도 이제 무료로 써도 되고 유료로 등록을 해도 써도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만의 AI 비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말동무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 공부하는 외국어 이런 기능도 들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제미나이를 써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뭐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은 뭐 하루에 메시지 만드는 기준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료는 이제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근데 무료는 플러스로 쓸 때 일단 3만원, $20 정도 들어가니까 3만원 돈 정도 되죠. 3만원 좀 넘어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모양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스토어에서 요 모양 요건데 요 비슷한 게 많아요. 색깔로 분류된 게 있는데 깜장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앱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유사한 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서 설치해야 된다. 꼭 오픈 AI 회사라는 거 확인해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는 chatgpt.com에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편하게 로그인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구글 아이디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때 그 플레이스토어로 가시면 챗GPT가 요거예요. 이 비슷한 게 많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유사한 게. 그래서 까딱 잘못해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요걸로 챗GPT라고 꼭 써 있는 거 뭐 오픈 챗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챗GPT 요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요거. 이건 다른 회사 거예요. 이거는 다른 회사 거라 어떤 기능을 있는지 저도 들어가 봐야 알죠. 몰라요. 예, 이런 건 좀 모르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 생성할 수 있고 음성 모드도 가능하고 이런 대화, 그다음에 추론, 조언 같은 거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3D 렌더링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챗GPT가 제 선생님들 거의 설치 다 되어 있죠. 챗GPT는 아마 제미나이처럼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동 소셜 구글 계정으로 연동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챗GPT도 내가 제한이 걸렸다. 근데 난 챗GPT만 쓸래. 그러면 구글도 계정 전환해서 다른 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로 로그인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은 이제 시간 날 때 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놔서 이렇게 계정 전환하면서 쓰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제 요 창은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뭐 정확한 내가 뭘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프롬프트는 이제 아시겠죠. 프롬프트를 확실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게끔 하면 되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PC에서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할 때 PC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이제 그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그 PC에서 챗GPT로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챗GPT 들어가게 되든지 여긴 또 안 뜨네. 잠깐만요. 여기 떴다. 자, 요거예요, 요건데 요게 이제 프롬프트를 얘가 길게 써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2025년도 경제 분석을 해줘. 이렇게 작년도 거 분석을 해주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써놨는데 요게 조금 이제 내가 하는 게 좀 프롬프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여기 AI 기능을 딱 클릭하게 되면 얘가 그 프롬프트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네. 당신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심층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써있죠. 그럼 이걸 어플레이 딱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한 줄짜리 문장이 이런 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로그인을 안 하고 쓰셔도 하루에 7번까지는 가능해요. 요게 확장자가. 그래서 나중에 요 확장자 인프로브 프롬프트인데 요거를 확장자 설치하시면 여기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보이시는 게 다 확장자예요. 확장자. 구글 AI 관련된 거, 뭐 캡처하는 거, 뭐 다양한 거,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장자 프로그램을 설치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어떨 때는 프로그램이 엉켜가지고 동작을 잘 안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설치해서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장자 프로그램, 우리는 이제 PC보다는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이런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는, 이렇게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도 있다. 확장 프로그램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챗GPT를 딱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화면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바뀌었죠. 자, 챗GPT 한번 들어와 보세요. 챗GPT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하단에 마이크 음성을 입력하는 거고, 오른쪽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요거는 라이브 채팅 하는 거예요. 라이브 채팅. AI하고 상담을 하셔도 되고 라이브 채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2개, 3가지까지는 카메라 사진 파일은 내가 업로드하고 사진 찍는 거,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하단에 있는 이미지 만들기, 심층 리서치, 웹 검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얘 기능을 도구를 쓰는 거예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2줄을 누르게 되면, 자, 2줄을 누르게 되면 GPT라고 써져 있는 거는 GPT 앱이에요. 앱들 일종의 GPT스라 해서 GPT에서 만들어진 앱들을 제가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대체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갖다 쓰겠다 해서 사이드바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GPT를 검사를 해서 쭉 내려가 보면 이 PC에서는 얘를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GPT를 검색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GPT 탐색 있죠. 요걸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뭐 프로그래밍, 교육, 라이프스타일, 생산성, 글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글쓰기 딱 누르면 글쓰기에 관련된 이게 라이팅에 관련된 GPT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면 더보기 눌러서 만약에 어느 하나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클릭을 했으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 요 평가 보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한 거 보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게 높은 거를 채팅 시작해서 사이드바에 여기 추가하면은 사이드바에 고정해 놓으면 여기 이렇게 딱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잡아 놓은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료로 만든 것도 아니고 유료로 쓸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그냥 무료로 갖다가 쓰면 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쭉 내려가 보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나만의 맞춤형 AI예요. 나만의 맞춤형 AI. 아까 위에 GPT도 있지만 GPT 말고 이거는 내가 만들어 쓰는 나만의 맞춤형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만의 맞춤형 AI를 내가 프로젝트에다 넣어서 맨날 똑같은 질문할 때는 또 채팅창에서 넣게는 되지만 그건 섞이잖아요. 섞이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넣어가지고 요거는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야. 사회. 아니면 요건 국어, 이건 영어, 이건 수학. 그래서 분류를 해가지고 수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그럼 수학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프롬프트를 쫙 입력을 해서 거기다가 맞춤형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넣어놓으면 내가 이제 질문하게 되면 그 프롬프트대로 얘가 질문을 받아주는 이런 식으로 내가 프로젝트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채팅을 누르게 되면 이 상태로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 이미지 만들기 누르게 되면 얘도 예시가 나와요. 예시가. 근데 요 예시가 오늘도 잘 나오네? 다 나오네? 엊그저께는 어제군요. 어제는 이게 반밖에 안 나왔어요. 갑자기 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요 정도 나오다 여기까지 나오다 끝났어요. 여기 정도에서 끝나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시 또 다 나오네요. 그때 서버 에러였었나봐요. 그러면 서버 에러. 그럼 요런 거 클릭하게 되면 요런 이미지 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내가 사진을 선택을 해도 되는데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으로 쭉 올려서 저를 선택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아까 그 프롬프트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지 생성. 요게 프롬프트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요것만 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드로잉을 바꾼다든지 뭘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선생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요 내용을 바꿔서 텍스트 규칙도 손글씨로 쓰라고 했는데 손글씨가 아닌 뭐 볼드체로 써줘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길게 써줘 해도 되고 톤은 일기가 아니라 에세이처럼 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바꿔 써도 되겠다. 예. 요거는 그래서 제가 나가보면 잠깐만 다시 할게요. 여기 새 채팅창 열고 이미지 누르면 여기 있었잖아요. 요거 누르면 프롬프트 보이죠? 프롬프트. 제가 이거를 다 캡처를 했어요. 네, 요거 활용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캡처를 한 걸 요게 좀 한 30장 정도 되거든요. 30장. 그래서 요거를 우리 톡방에 제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요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들 요 치비 스티커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보면 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글씨만 선생님이 원하는 걸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 만들어 쓰시면 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요 이미지를 보내드리면 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스캔하면 되는 거죠. 텍스트 스캔.
예, 글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글만.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이미지다. 그러면 이 이미지면 여기만 가져올 수 있게끔 갤러리에서 텍스트 스캐닝 가능했죠? 그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지금 만들어진 거 볼까요? 만들어졌나? 아직도 하고 있네요. 만들어져. 여기 썼죠? 여기 써있죠? 예, 제 어깨 위에 이렇게 글씨 써져 있죠. 오늘도 고마워, 잘하고 있어, 천천히 괜찮아, 이런 식으로 써줬죠. 예.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여기도 이렇게 옆에 예쁘게 글씨를 써주는 이런 글씨. 그 다음에 흰 글씨였는데 배경이 흰 배경이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글씨의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프롬프트에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흰 글씨가 아니라 진한 색깔로 해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이 챗GPT가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로 이렇게 이미지 만들기, 글쓰기 뭐 쓰시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미나게 써보셨기 때문에 챗GPT도 크게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깊이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갔어? 요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는 이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 프로젝트 눌러서 플랜 제목 넣어주고 그다음 만약 제목을 여기다 넣잖아요. 온누리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냥 온누리 치고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고 그다음에 이걸 나는 이제 글쓰기를 할 거면 글쓰기 선택하면 뭐 해도 되는 거지만 어쨌든 넣고 다시 내가 지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고 프로젝트 만들기 하고 여기 가서 이 프로젝트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 현재 제목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소스에다가 이 온누리라는 프로젝트에 나는 글쓰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글쓰기 관련된 글쓰기 법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가지고 혹시 글쓰는 그 강의를 들었는데 글쓰기 법 해가지고 PDF 파일을 받으셨어. 근데 그런 스타일로 나는 글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소스를 여기다 첨부시키면 돼요. 첨부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편집에다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기본값을 이제 넣는 거죠. 여기다가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편집을 해서 지침을 여기 넣어준 거예요. 여기 지침. 그럼 이 지침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챗GPT의 프로젝트에 맞춤형 지침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되시겠죠. 나는 이런 스타일의 글을 뭐 소설형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글쓰기 프롬프트 지침을 만들어줘라고 해서 쓰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제목만 넣게 되면 글을 써준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되세요? 이제 어려워요? 어려워.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거 프로젝트는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가시게 되면 되게 뭐 어려워지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잠깐만요. 똑똑해진 게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 이미지 만들기에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쭉 내려가면 웹 디자인도 있고 만화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 중 하는 일러스트 레시피를 나는 만들고 싶어요. 그럼 클릭해서 레시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진짜 이쁘게 만들어줘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냥 말로써 이 레시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레시피 디자인 스타일대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놀랬던 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자,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보여드리는 강의안 있었잖아요. 이런 강의안을 넣어놓고 쭉 밑에 거 볼게요. 이게 아니고 여기 있다. 이렇게 강의안을 넣어놓고 이거를 홍보용 상세 페이지로 3장 만들어줘. 그리고 나만 여기다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거야. 심호흡하고 차분하게
단계별로 전문가스럽게 만들어져 16대 9로 그랬더니 이렇게 3장짜리로 만들어 준 거예요. 얘가 그 60페이지짜리 PDF 파일을 얘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3장짜리로 얘가 만들어 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고만 한 거예요. 근데 챗GPT가 지금 이런 게 돼요. 챗GPT가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용을 글을 쓰고 이렇게 글을 쓰고 여기 주제 있잖아요. 주제 요렇게 써놓고 요걸 가지고 홍보용 3대4 비율 홍보용 카드 만들어줘 아니면 홍보용 포스터 만들어줘 라고 하시면 얘가 거기에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텍스트를 해서 그냥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포스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포스터 만드는 거 챗GPT로 가서 주제, 저 온누리 서포터즈 양성, 그 다음에 운영 시기, 그 다음에 운영 내용, 운영 대상, 그 다음에 저 제목만 넣어놓고 홍보용 플랜카드 만들어줘 라고 하면 플랜카드도 만들어 주겠죠. 아니면 포스트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걸 내가 막 캔바나 이런 데 가서 디자인을 해도 되지만 챗GPT에서도 이게 이번에는 한글이 많이 안 깨져요. 오히려 제미나이보다도 한글이 안 깨지게 이런 포스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챗GPT를 더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제만 넣어놓고 뭐 SNS 카드 만들어줘 아니면 홍보 포스트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 만들어진 결과물 한번 우리 톡방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챗GPT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점점 제가 이 5월달에 처음 수업을 지난달에 시작을 했지만 그런 동안에 한 달 좀 넘으면서 이 제미나이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이 AI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나왔어요. 챗GPT도 이미지가. 근데 요 지금 5월달에 이것도 박힌 거거든요. 5월달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 생성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수고 많으셨고 사진 인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파일 올려서 인화용이라고 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